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띄워드릴 자료는 바로 최상병 사건의 그 복잡한 탈해입니다. 네.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사건 발생부터 오늘 2025년 7월 9일 결정까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단순 보고를 넘어서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 외압 의혹이나 특검 출범 과정을 조명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저희 임무는 이 정보들 속에서 뭐랄까 핵심을 딱 뽑아서 당신이 이 현재 상황의 맥락 그리고 중요성 이걸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이 사건이 왜 단순 군내 문제가 아닌지 자료들로 한번 입체적으로 보죠. 좋아요. 그럼 사건 시작 2023년 7월로 가볼까요? 그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최수근 상병이 아시다시피 안전장비 없이 급류에 휘말려서 순직한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네, 그때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 네. 임성근 사단장 포함해서 8명한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넘기려 했었죠. 네, 자료들을 보면 그때 초기 수사는 꽤 신속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논란의 불씨가 확 지펴지죠. 보내주신 자료 여러 곳에서 그 VIP 격려설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이후에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의혹이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지만요. 근데 일부 자료는 이런 종류의 보고 또 장관의 직접 개입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박정훈 대령이 지시를 안 따르고 경찰에 사건을 그냥 이첩해버렸고 네, 그게 파장을 키웠죠.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다시 회수하고 결국에는 혐의자가 확 줄어서 8명에서 2명으로 그렇게 재이첩됐죠. 네, 사단장 같은 지휘부는 쏙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고 간 통화 기록들 이런 게 외압 의혹을 좀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계속 제시되고 있고요. 맞아요. 특히 몇몇 기사에서는 그 통화의 빈도나 그 시점, 타이밍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시켰고 2025년 7월 2일에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된 거죠. 네, 특검은 시작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런 핵심 관계자들 바로 출국금지 조치했죠. 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그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걸로 또 출국 금지된 점. 이 부분은 자료마다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어떤 자료는 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겠죠. 네, 그만큼 민감하고 파장이 큰 사안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7월 9일 특검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결정이군요. 오늘 속보성 자료들이 이걸 엄청 크게 다루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특검이 군 검찰의 항소를 취하했다는 거. 이건 박 대령에 불복했던 그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했을 수도 있다. 이 점을 특검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박 대령의 행동이 항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 박 대령 행동이 정당했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 그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배경, 다시 말해 외압의 실체, 여기에 더 힘이 실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정치 뉴스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군 사망사고나 항명, 이걸 넘어섰습니다. 네. 국가 권력 최상층부의 수사 개입 의혹, 이걸로 번지면서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 같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당신이 발딛고 사는 이 사회의 투명성, 책임성, 여기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보내주신 칼럼 중 하나는 이 사건을 딱 신뢰의 위기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군요. 정부와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네, 맞아요.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서 이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깊은 불신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현재 최상병 순직 2주기를 앞두고 있고요. 특검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나온 그 박대령 항소 취하 결정. 이게 앞으로 수사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핵심 인물들 조사가 더 빨라지겠군요. 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복잡한 사건의 현재 위치, 또 중요성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자료에서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물론 강조하지만 그 너머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여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어떤 시스템의 문제 속에서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쌓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